라면 평생 못 끊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드시면 췌장이 먼저 지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74세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이분이 응급실에 실려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면 2개를 연달아 드신 후 혈당이 280까지 치솟았거든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많은 분들이 밥, 빵, 떡은 줄이면서도 라면은 가끔 괜찮겠지 하시더라고요. 특히 야식으로 라면 하나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민정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60대 이후의 췌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라면 한 그릇이 혈당을 180까지 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150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해마다 2%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면은 다른 음식보다 더 위험해요. 밀가루면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오르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라면 먹고 나서 어지럼증, 두통,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혈당과 혈압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라면을 무작정 끊으라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라면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을 퍼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게 만드는 단 하나의 비밀, 바로 채소 조합입니다. 이 방법을 안 뒤에 실험해보신 분들이 놀라워하세요. 같은 라면인데 채소만 넣었을 뿐인데 혈당이 50포인트나 덜 올라간다고요. 어떤 분은 라면 먹고도 혈당이 120을 넘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라면은 간단한 한 끼 식사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라면 하나만 먹으면 순식간에 혈당이 급등하고 2시간 뒤엔 또 배가 고파집니다. 이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밤에 라면을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인슐린 분비가 낮에 비해 30% 정도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라면까지 드시면 혈당이 새벽까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60대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면 한 그릇을 그냥 드시면 췌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마치 고장난 엔진에 기름을 부어놓고 최고 속도로 달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채소 조합법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라면을 즐기면서도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고요. 요즘 라면 먹고 나서 피로감이나 갈증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이 바로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강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얼마 전 67세 정영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박사님, 전 라면이 제 낙이에요. 그런데 라면 먹고 나면 눈앞이 핑 돌고 손이 떨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이분이 매일 저녁 9시에 라면을 드시는데 밥을 반 공기나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거기에 김치까지 듬뿍 넣고 가끔은 계란이나 치즈도 추가하신다고 하네요. 라면에 밥까지 말아 드시니까 완전히 탄수화물 폭탄이 된 거죠.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면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바로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혈당이 급등한 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계셨어요. 정영자님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라면을 간단한 야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밥은 완전히 빼고 청경채랑 양배추를 라면에 넣어보세요.
처음엔 맛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청경채는 30초만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양배추는 생으로 한 줌 정도 넣어서 함께 끓여보라고 했죠. 그리고 라면 먹기 전에 오이 반 개를 먼저 드시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라면 먹고 나도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든든하고 배도 더 부르네요. 그리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을 재봤더니 라면 먹기 전 110 먹고 2시간 후 140이었거든요. 이전에는 200 넘게 올라갔었는데 말이에요. 정영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채소를 넣으니까 라면이 완전히 다른 음식 같다고요. 맛도 더 시원하고 깔끔해졌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채소 없는 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채소만 넣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인슐린 기능을 개선해준 결과입니다. 정영자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면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대신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라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채소 조합법을 알고 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 상태가 5년 후에 얼마나 차이 날지 상상해 보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라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채소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건강 관리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드는 거거든요.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무작정 끊는 것보다 똑똑하게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라면 같은 기호식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정영자님처럼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라면 먹고도 졸지 않고 갈증도 나지 않고 혈당도 안정되는 그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살리는 채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채소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라면이 건강식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라면 먹어도 혈당 안 오르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채소만 기억하셔도 라면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먼저 깻잎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깻잎은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 조절용 슈퍼 채소입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 인슐린 분비를 돕거든요. 국내 식품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당대사 효율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3세 박미선님은 밥을 깻잎에 싸먹는 습관으로 당화혈색소가 9.1에서 7.3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깻잎의 비타민 K가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생깻잎을 한 끼에 3장에서 5장씩 곁들여 드세요. 장아찌보다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짠 간장절임 형태는 염분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깻잎을 향이 강하다고 피하셨던 분 계신가요? 라면과 함께 드시면 그 향이 오히려 라면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예요. 미국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식전 오이 섭취구는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9세 윤태호님은 식사 전 오이 반 개를 먹는 습관으로 식후 혈당이 3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이분은 처음에 오이를 먹고 라면을 드시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2주 후에는 오이 없이는 라면을 못 드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껍질째 썰어서 외출 전 미리 드세요. 식사 전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 핵심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섬유질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오이의 섬유질이 라면의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에 어떤 채소를 먼저 드시나요?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추출물이 혈당을 평균 10% 낮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2세 최성희님은 라면에 브로콜리를 넣고 끓인 뒤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라면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브로콜리를 넣은 후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브로콜리는 1분에서 2분만 살짝 데친 뒤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뿌려 드세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만 초장이나 설탕 소스는 피해야 해요. 혈당을 낮추려고 브로콜리 먹는데 설탕 소스를 찍어 먹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혹시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아서 물컹하게 드시지 않나요? 그러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만 데치세요. 이 세 가지 채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라면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전체적인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이 채소들을 라면 먹기 전에 먼저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먼저 들어가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이게 바로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채소들이 포만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라면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는데 이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훨씬 오래 포만감이 지속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식을 덜 찾게 되죠. 이제 이 채소들을 실제로 라면에 넣을 때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면과 찰떡궁합인 혈당 안정 채소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채소들이 있어요. 청경채부터 말씀드릴게요. 청경채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을 높여줍니다. 라면 스프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청경채가 이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청경채를 너무 오래 끓이면 식감이 물러지니까 면 넣기 직전 30초만 데치세요. 아삭한 식감을 살려서 라면과 함께 말아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없으면 섭섭할 정도로 잘 어울립니다. 라면에 청경채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들어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해 라면 스프의 자극을 줄여줍니다. 라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가 그런 문제를 예방해줘요. 양배추즙 제품보다는 생채 형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라면 먹기 전에 먼저 한 줌 씹어 드세요. 위벽을 코팅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많이 나와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 라면 먹고 속쓰린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양배추를 미리 드시면 정말 다릅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알파리포산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생으로 먹으면 옥살산이 많아서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는 반찬으로 곁들여 드시면 라면의 혈당 상승을 완화해줍니다. 특히 시금치 무침 같은 형태로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지 라면과 함께 드실 수 있어요. 시금치 반찬, 요즘 자주 드시나요? 번거로우시다면 냉동 시금치를 라면에 직접 넣어서 끓여도 됩니다. 네 번째는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서 면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라면과 함께 넣되 너무 오래 끓이지는 마세요. 면의 절반을 숙주로 바꾸면 포만감은 그대로인데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방법으로 드시면 칼로리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면이 적어서 아쉬울 수 있는데 숙주가 면과 비슷한 식감을 주거든요. 숙주라면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이 채소들의 또 다른 장점은 영양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라면만 먹으면 탄수화물과 지방만 섭취하게 되는데 이 채소들을 넣으면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라면을 드시면 간단한 한 끼도 영양가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채소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청경채나 양배추는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숙주는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쓸 수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마다 채소를 준비하기 번거로우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편리할 때 지속될 수 있거든요. 이제 반대로 혈당을 높이는 채소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채소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깻잎, 오이, 브로콜리, 청경채, 양배추, 시금치, 숙주나물. 이 7가지가 라면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보물 같은 채소들이에요. 이 채소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췌장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혈당을 안정시키는 약 같은 식재료예요.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음식 조합만 바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주의해야 할 채소들도 있어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채소들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이런 걸 라면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200을 넘을 수도 있어요. 라면에 밥을 말거나 만두를 넣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췌장을 혹사시키는 지름길이에요. 탄수화물 위에 탄수화물을 더하는 거니까요. 잘못된 상식 하나가 10년 건강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은 어차피 몸에 안 좋으니까 대충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라면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법대로 드시면 라면 먹고 나서 졸린 증상이 사라져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에너지 레벨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간식을 덜 찾게 되죠. 반대로 잘못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강하면서 피로감, 졸음, 짜증이 몰려와요. 2시간 뒤에는 또 배가 고파서 뭔가 계속 찾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췌장이 서서히 지쳐가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혈당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라면 끓일 때 깻잎 한 장, 브로콜리 한 송이만 더 넣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면 저절로 습관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깻잎, 내일은 양배추, 모레는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라면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건강도 지키고 맛도 더 좋아지고 일석이조죠.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아침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패턴만 바꿔도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라면 좋아하시는 가족 있으신가요? 이 영상 꼭 함께 보시고 어떤 채소를 넣어 보셨는지 의견 남겨주세요.